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스터캠 2021 버전을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021년 12월 8일이네요. 2021년도 며칠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도 기운 내시고요. 하신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3차원 가공 정의에서, 최적화 황삭에서, 다이나믹 최적화 창이라든지 모델 도형, 모델 선택하고 하는 거, 가공 경로에서 공구 중심 영역에 대해서 좀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공작물에 대해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내용은 이전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때 한 번씩 설명을 드렸던 내용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각각의 기능에서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작물. 자, 공작물은 우리가 이제 황삭 가공을 할 때요. 이전 버전에 비해서는 이 기능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공작물이. 이전 버전에서는 이제 중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자동 중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이전에 사용했던 경로, 이처럼 이전에 사용했던 전체 또는 특정한 경로에 대해서 작업하는 것이 자동 중삭이라고 하는 그 기능에서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상위 버전에서 올라오면서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즉 자동 중삭 비슷한 기능, 이게 이제 필요한 기능 곳에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이 기능이 웬만한 기능에서는 다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이나믹 최적 황삭을 생성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공작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그 경로를 생성하면 전체적으로 수직으로 바운더리 대상 또는 대상 공면 기준으로 해서 경로를 전체를 다 생성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그 전체적으로 작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단순한 어떤 작업 같은 경우는 가령 선반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링 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곡면, 완전한 3차원으로 타야 되는 어떤 곡면 가공 부위만 이제 경로를 부분적으로 생성해서 작업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곡면 가공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곡면 가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1차적으로 다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저삭된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할 수 있게 경로를 생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작물은 그 이전에 한번 작업을 하고 나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 CAD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소재의 형상을 이제 모델링을 할 수만 있다면, 또는 모델링 파일이 있다면 그 형상을 가져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 그 공작물이라는 기능이 이제 여기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이런 작업들이 황삭 개념이죠. 이게 공구가 큰 거. 우리가 이제 정삭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공구가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좁은 영역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영역을 이제 영역에만 경로를 생성하게 한다든지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예전에 작업한 파일에서 한번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기해서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걸로 해보죠. 자, 입체 보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경로는 디렉트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솔리드를 취한 나머지들은 반전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했어요. 뭐 솔리드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볼까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트리 구조도 제거하겠습니다. 트리 구조를 제거하게 되면 대상 어떤 선이라든지 와이어프레임, 이 솔리드를 만들 때 사용했던 어떤 대상 도형, 이런 것들 연결고리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솔리드 단독으로 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어떤 트리 구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트리 구조에서 사용했던 어떤 파일들이 삭제되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러졌는데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이 안쪽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작업한다. 그쵸? 안쪽을 작업을 하는데, 얘를 가령 일단은 먼저 큰 공구로 한번 제거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부분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홈에서 한번 다이나믹으로 면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면의 R값이 1.9, 3파이짜리는 써야 된다는 얘기로 보이고요.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 3파이짜리 써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R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건 코너 R 공구를 사용한다라고 치고 0.38이니까 0.3 정도 되는 코너 R 공구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안에를 10파이짜리 평을 가지고 10파이짜리의 1R 정도 되는 코너 R 공구를 가지고 한번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작물 기능을 사용을 해서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 버튼 누르고요. 자, 재료 설정은 똑같이 해볼까요? 재료 설정 들어가서 전체 솔리드 체크해서 재료 설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빨간 점선으로 재료 설정이 된 게 보이죠? 여기서 뷰에서 가공 경로에서 여기 재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재료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공 경로에서 최적 황삭 체크한 다음에요. 자, 대상 드라이브 공면을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가 뭐 황삭이다 친다면은 0.5 정도를 여유 값을 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엔터 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을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서 선택을 딱 누르고요. 이거 새로 생성이 있네요. 생성될 필요는 없죠. 얘는 지우고 위에 거에서 여기에서 선택을 눌러서, 자, 대상 공면을 선택을 하는데, 이때 평면 보기를 한 다음에요. 얘를, 이게 이제 상위 버전에서 이제 좋아진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면을 선택할 때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찍기가 좀 번거롭잖아, 이런 부분들은. 그럴 때 이렇게 윈도우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윈도우를 잡고 클릭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윈도우에 다 들어가는 대상은 지금 노란 색깔로 지금 하이라이트 됐죠. 이렇게 면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겹치는 것들은 선택이 안 되고요. 지금 내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면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전 버전에서 와이어 프레임은 가능했어요, 이게. 근데 공면은 이렇게는 선택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찍거나 뭐 색깔을 바꿔서 하거나 뭐 이렇게 선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참 편해요. 이게 경로를 생성할 때는, 대상 드라이브 공면을 잡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선택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록 색깔로 지금 대상 드라이브 공면이 색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체크 공면을 잡아볼까요? 체크 공면에서 선택을 눌러서 이 면을 체크 공면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예쁘네요. 빨간 색깔에 초록 색깔. 자, 이렇게 해서 빨간 색깔은 체크 공면으로 잡고, 초록 색깔은 대상 공면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공 경로에서는 바운더리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냥 선택을 하지 않고요. 실루엣 바운더리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실루엣 바운더리를 체크했다는 얘기는 대상 공면의 외곽 부분에다가 선을 생성해서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구 중심 영역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얘는 안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내부에서 밖으로. 그리고 공구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구 위치는 굳이 공구가 중심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내측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내측으로 완전히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경로가 생성이 되게 하겠습니다. 옵셋거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옵셋거리는 일단 0을 넣고 작업하죠. 작업하고 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켓 건너뛰기라고 되어 있는데, 포켓 건너뛰기, 이것도 포켓이 안쪽에 조금 있긴 하네요. 이 크기가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까? 알 수도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게 지금 포켓의 크기가 작음이니까 지름값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D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해서 인식이 안 되나? 이렇게 해서 D 누르고 엣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엣지가 여기도 엣지가 있는데요. 엣지를 선택해서 12.9 이렇게 나오네요. 어차피 얘는 잘 들어가긴 힘들 것 같긴 한데 12.9보다 작은 영역은 건너뛰겠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알진 부위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알진 부위까지 선택해 보겠습니다. 13. 얼마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은 작업 대상에서,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깊이 제한으로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켓 건너뛰기라는 기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접 시작점이 있는데요. 시작점은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공구를 선택을 하는데, 공구는 목록 공구에서 거르기에서 코너알 공구인데 10자리가 있을까요? 10자리 또는 12자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10자리가 있네요. 10의 1할 코너알 공구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의 1할짜리다 했고, 공구가 어딨어? 지금 이건가? 지름 여기죠? 얘네들은 지금 인치 공구 같아요. 이게 인치 예제 파일이었나? 일단 뭐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사용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구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도 1번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홀더 높이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일단 공작물은 됐고, 절삭 파라메타에서는 하향 절삭, 상향, 왕복 되어 있는데 황삭 작업인데 꼭 하향을 써야 될까요? 일단 하향으로 하죠. 그 다음에 끝보정은 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스텝업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로 스텝업 최적화, 다음 근접한, 다음 포켓 깊이로 하죠. 그 다음 재질기준도 그냥 재질기준 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오버는 2.5라고 되어 있는데요. 2.5 2로 해볼까요? 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방법은 이제 깊이로 내려가는 간격이에요. 깊이로 내려가는 간격인데, 이 그 최적화 황삭의 장점이 스텝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스텝업을 쓰기 위해서 얘를 한 1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텝업을 작게 주겠습니다. 스텝업을 1로 줘보죠. 자, 주고 수직 벽면을 절삭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삭 빼겠습니다. 최소 가공 경로 반경, 이거는 이제 코너 R 부위죠. 코너 R 부위는 한 1R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션 들기죠. 평면에 이제 같은 가공한 자리를 다시 지나가지 않고 약간 띄워서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 이송 속도는 2500으로 하겠다. 이거는 복귀를 하지 않고 그냥 작업하겠다는 얘기죠. 최대한 들기만 해서 작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회피할 때 또는 길 때, 회피할 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리 초과할 때 일단은 안함으로 체크하고 경로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미세 들기로 작업해야 될 그런 영역의 간격은 공구 지름에 대해서 500%, 이게 공구 지름이 10이니까 50 정도 되는 거리로 인식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거리를 초과할 때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여기에 적용하는 값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로 간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입할 때는 헬릭스 반경을 얼마로 할래 되어 있어요. 공간이 좁은 부위가 있긴 합니다. 일단은 최대로는 한 4.8 정도까지 줘도 될 것 같아요. 공구 지름의 48%까지 45에서 8% 정도, 50보다 좀 작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입할 때는 뭐 헬릭스로 할 건지, 이거는 이제 100%가 먹으니까 이건 좀 그렇고요. 이것도 안쪽에 트로코다를 하는데 이게 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건 프로파일 형태. 프로파일 형태는 윤곽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지금은 헬릭스를 적용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헬리컬이 적용이 되는 높이인데요.
이 높이는 제로 상단에서 한 1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도는 2도. 그 다음에 진입 피치라고 하는 개념은 한 바퀴 돌 때 들어가는 양인데요. 한 바퀴 돌 때 1mm씩 들어갈까? 그렇게 하죠. 한 바퀴 돌 때 1mm씩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입할 때 이송 속도 뭐 그냥 무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스팁 쉘로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상 도형을 가지고 위아래를 인식할 거면 그냥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딱히 어떤 깊이 제한을 두고 싶을 때는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계 인식을 하게 되면 상단이 지금 0으로 되어 있잖아요. 0인데 0에서 약간 밑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생성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로를. 다음 링크 파라메타가 있는데, 링크 파라메타는 안전 높이는 50, 절대로 50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 복귀, 떴다 내렸다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0.5에 수평호가 왜 이렇게 크지? 수평호 1, 수평호 빠져나올 때 들어올 때 1, 수직도 1, 1 주겠습니다. 얘가 너무 커버리면 뭐 좀 영역이 작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 트리밍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밍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재생성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공작물에 대한 기능을 보고 있어요. 레포팅 컴퓨테이션 에러 뭐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가 전혀 생성이 안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재생성 레포팅 컴퓨테이션 에러. 자, 이런 메시지가 뜨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 레포팅 스텝 셀럽을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얼마까지 된 거고, 절삭 파라미터에서는 하향 됐고, 안함 됐고, 스텝 오버는 2다. 그 다음에 스텝 다운, 스텝 업 체크했고, R 값은 1. 딱히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에러가 발생했어요. 10파이의 1R이다. 대상 도형에서 면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제가 황삭인데 다이나믹 최적 황삭이다. 모델 선택했고, 일단은 체크 우면을 일단 꺼보겠습니다. 얘를 일단은 지우기 하고요. 경로가 생성이 안 됐네요. 한번 조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값이 제가 아까 선택을 할 때 이 값을 잘못 넣는지 값이 엄청 크게 들어가 있네요. 이 값이 크다 보니까 경로가 생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다시 한번 원호의 지름을 선택을 하고요. 아까 제가 얘를 선택했던 것 같은데 13점 얼마거든요. 13이 얼마인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엄청 크네요. 공구의 크기가 지금 공구가 10인데 10에 대해서 13이면은 136% 정도가 되는 거죠. 공구 지름에 대해서 보다 작았을 때는 건너뛰겠다. 아까 이 값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서 값을 좀 수정했습니다. 확인하고 재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어요. 얘를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Alt S를 해서 볼까요? 자, 정면 보기를 우측면 보기를 할까요? 우측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부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를 아까 13점 얼마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경로가 생성되지 못하게 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이제 헬리컬로 진입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생성은 안 되겠지만 일단 이 구간을 대상에서 뺐습니다. 그 작은 포켓 영역으로 해서 건너뛰게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공했을 때 미절삭된 부위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를 해서요. 됐고,
자, 그러면은 점을 일단은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점들이 보여서 일단은 점들을 끄고요. 가공 경로에서 공작물 모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좀 밝은 색깔로 해서 공작물 설정한 크기를 소재로 불러오고요. 가공 경로는 이 경로를 가지고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작업된 영역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자, 좁은 부위에는 작업을 못했죠.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일단은 큰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위들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구는 3파이짜리가 너무 클까요? 10이니까 단계별로 거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 3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은 경로 안 보이게 할까요? 안 보이게 하고 가공 경로에서 최적화 황사에서 똑같이 0.5를 두고 작업을 하는데 평면 보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또는 최종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회피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회피는 선택을 아까 했었나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회피는 일단 0으로 하고요. 0으로 하고 선택을 눌러서 이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얘는 회피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공 경로 제어에서는 실루엣 바운드를 그대로 가고요. 이 부위는 일단 얘도 똑같이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를 10이 아니라 6파이짜리 공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르기에서 6짜리. 자, 6짜리 코너알이 있을까요? 6짜리 0.5가 있네요. 얘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작물을 체크해서 방금 이전에 작업했던 가공 경로를 감안해서 하겠다 체크해 놓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스텝 오버는 한 1 정도 줄까요? 1 정도 주고 스텝 다운, 스텝 방법인데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스텝 업은 얼마로 할래 되어 있는데 0.6 정도로 해서 들어가겠다. 6파이니까 한 3 정도 들어가 볼까요? 3 정도 들어가고 0.6 정도로 해서 올라오는 형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요. 여기도 헬릭스만 하고 6이니까 2.25 뭐 이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틸 셜로우도 그대로 유지하고요. 나머지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로가 지금 생성이 되고 있는데 경로가 안 보이네. 자, 지금 생성된 경로를 보시면 일단 노란 색깔을 좀 꺼볼까요? 가공 경로 뷰에서 급속을 꺼보겠습니다. 자, 끄고 보니까 이거하고 두 개를 같이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전에 남아있는 소재에 대해서 지금 경로가 생성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경로 확인을 한번 눌러서 공구가 이동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속은 잠깐 꺼놓고 얘가 같이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경로 확인을 눌러서 자, 공구가 들어갈 때 자, 키보드 S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S를 눌렀는데 이동을 하고 있죠. 쭉 가서 이제 제거되는 부위 여기까지는 허공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절삭이 되겠네요. 그죠? 절삭이 돼서 제거하고 빠지고 다시 또 제거하고 빠지고 그래서 절삭량이 측면을 1mm를 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기존에 제거된 부위는 경로가 생성이 되지 않고요. 미절삭된 부위에 대해서만 경로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포켓 영역에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Alt S를 해서 경로 얘만 오른쪽 우측면 보기를 해서요. 자, 확인을 해보는데
지금 경로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죠? 얘는 여기 조건에서 아까 이 부분을 보다 작은 영역은 건너뛰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이게 8.5, 퍼센테이지로 해서 비례값으로 적용이 됐네요. 아까 이게 13 얼마였었죠? 14 정도로 놓고 다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위에서 경로가 생성이 안 돼야 되는데 얘 퍼센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공구에 대한 직경의 퍼센테이지로 바뀌어서 이 공간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 공간의 값을 다시 제대로 된 치수로 입력을 해서 생성이 안 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미적사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재료 모델을 선택을 하고요. 2번이고 공작물 모델 1번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다. 색깔은 노란 색깔로 해볼까요? 그리고 원본 작업은 방금 생성한 이 경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확인을 해보면 AltS를 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노란 색깔로 된 부위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작업 못한 영역이겠고, 이전에 작업한 이 형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금 작업한 거, 이렇게 된 거죠. 이 형상과 이 모델 해서 드문드문 제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부위를 좀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상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죠. 뒤로 복사를 해서요. 자, 공구는 공구 나머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그대로 가고요. 공구에서 3파이짜리 볼? 3볼 일단은 코너알 공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짜리로 코너알 공구가 있기는 합니다. 0.5 3짜리인데 0.5면은 평면 구간이 약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하고 아까처럼 여기도 바뀌었을 것 같아서 여기도 14 정도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작물에서도 이전에 실행된 하나의 경로, 이 경로만 참고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확인,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마치고 나서 남은 형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드로 해서 공작물 모델 체크하시고 3번, 2번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가공 경로는 방금 생성한 이 경로를 가지고 검증을 하겠다. 자, 체크를 해보면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나서 지금 측면 여유가 0.5 정도 남아서 작업이 된 걸로 보여요. 근데 그래도 일정하게 남아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공작물 모델에서 조건에서 공작물 비교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서요. 모델링 형상을 여기 있는 이 모델로 하고요. 그 다음에 0.5보다 컷을 최대 0.5고 최소는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색깔로 표시하겠다. 그런 개념인데 확인을 하고 재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미절삭된 부위를 색깔을 구별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눈에 잘 들어오겠죠. 모델링 형상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위가 가공이 안 된 부위가 있는지 체크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 색깔로 된 부분이, 미절삭된 부분이 0.5보다 큰 영역이 되겠고요. 0.5보다 지금 0.5보다 크다는 얘기로 나오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체크가 좀 애매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최소를 0.5로 하고요. 그다음에 최대를 한 1 정도로 줘볼까요? 다시 재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0.5에서 1 범위 내에서 표현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0.5 남은 부위는 색깔을 약간 푸른 색깔, 1 정도 좀 많이 남은 여기 공간은 좀 색깔을 빨간 색깔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빨간 색깔로 된 부위가 있네요. 여기가 알이, 이 부분이 알이 작나 봐요. 이게 이제 여유값을 0.5를 주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이 부분은 작업을 못 하고 있네요. 그렇구나. 그럼 이 부위에서 약간 좀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부위가 작업을 우리가 제외를 시켜서 작업을 안 한 구간이 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금 여기 6파이로 작업할 때 이 부위를 작업을 안 했는데요. 이 부위까지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건에서 아까 얘를 건너뛰겠다 체크했는데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여기를 무시하고 생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구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X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다 재생성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로도 재생성을 하고 경로와 얽혀 있는 공작물 모델도 재생성을 하고 해서 작업이 안 된 영역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미절삭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경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0.5 범위 안에 들어온 영역은 파란 색깔 V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빨간 색깔로 된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 부위죠. 자, 이 부위가 지금 미절삭된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게 왜 여기가 미절삭된 부위로 남았을까 한번 볼까요? 얘를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알값이 줄어드는 형태네요. 그래서 홈에서 알값을 한번 볼까요? 여기 알값이 위에서는 R이 3R이었는데 3파이로 하니까 6이지요. 6 쭉 내려가다가 밑으로 가니까 4.7까지 떨어지네요. 4.7인데 2.3이죠. 2.3인데 가공여유를 지금 0.5를 두니까 0.5가 빠지니까 2.3에서 0.5가 빠지면은
0.5가 반경으로 빠지죠. 반경으로 빠지니까 1.8 정도 되겠네요. 1.8 정도 되는데 1.8이면은 1파이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로가 지금 이 경로 자체가 생성을 할 때 이 코너에 R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 R값이라고 하는 게 경로를 확인을 할 때 깊이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로 내려서 자, 이 부분에 보시면은 좀 더 내려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거는 안 보이네요. 한참 밑인가? 여기는 더 아래네요. 그러면은 좀 더 EV가 들어가지 못하네요. 지금 여기가 이제 경사가 져 있고요. 이 안으로를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공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좀 들어가고 있고, 일단은 위에 부분에 다시 조금씩 들어가는데 좀 더 가보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최대로 들어간 공간을 보면 아직까지는 들어가네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한번 볼까요? 자, 공구가 지금 들어가는데 좀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높이 떠 있네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경로가 내려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단면을 보기로 해서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자, 등각 보기 해서 입체 보기 해서 경로를 확인할 때 평면에서 여기가 우측면을 섹션 보기로 체크를 해서 여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경로에서 자, EV가 이거보다는 툴패스 확인으로 볼까요? 지금 이게 평행 코너R 공구죠. 코너R 공구로 쭉 올라오는데 자, 여기에서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공간은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일단은 얘가 더 들어가려면 이 코너에 생긴 그 경로가 코너 반경이 있거든요. 코너 반경이 지금 1R로 돼 있어요. 1R로 된 이유가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 뭐가 있었냐면 절삭 파라메타에서 최소 반경이 1R로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3파이로 할 때는 1R이면은 R이 1R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R이 1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1.5씩 확장이 되면 2라고 하는 즉 직경 4파이짜리로 작업한 것처럼 형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3파이짜리로 작업을 할 때는 코너R 반경을 0.2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0.2로 줄여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 모서리에서 생성된 경로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얘만 따로 그 부분만 따로 작업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다 작업이 된 걸로 보이죠. 지금 경로 확인을 했을 때 공구가 여기까지 들어오니까 거의 작업이 다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0.5이기 때문에 여기를 0.5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아니면은 아까처럼 여기를 1로 일단은 처리를 하고요.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3파이짜리 공구를 가지고 이런 부위, 방금 작업이 안 된 부위 있죠. 이 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로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절삭된 부위가 좀 남아있던 그 부위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작업이 안 됐죠. 이 부위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얘도 재생성을 해서 미절삭된 부분이 남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작업이 안 된 영역이 남아 있죠. 코너화를 지금 일할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작업이 안 된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조건에 들어가서 얘는 5번 경로에 대해서 작업을 하겠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대신에 그 경로에서 R값을 0.2 정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했을 때 전 단계에서 작업이 안 된 영역에 대해서 이 부위에 대해서 경로가 생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생성이 됐는데요. 다른 부위는 좀 생성이 안 돼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부위에서만 좀 생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조건에서 공작물에 보시면은 이제 작은 미절삭된 부위 무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한 0.3 정도 주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공간,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를 좀 이제 검증을 할 때, 찾아낼 때 좀 무시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또 밑에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체크가 되고 있네요. 여기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조금씩 그 무시할 크기의 양을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3을 줬는데 0.5까지 바꿔서 0.5라고 하는 것이 전 단계에서 작업하고 남은 영역이 되겠죠. 하고 재생성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업했던 영역, 그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범위를 인식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재료 설정할 재료를 인식을 할 때 그 범위를 설정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도 영향을 받나? 사실 이 부위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0.5 정도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크게 잡겠습니다. 영역을 0.7 정도 줘서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위에서만 경로가 생성될 때까지 조금씩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사실은 이 부위에 대해서 미절삭된 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경로를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생성이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조절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1 정도 주겠습니다. 공구 중심 영역을 수정을 해서 이쪽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대상 도형을 그려서 영역을 잡아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값이 지금 자, 이 부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이 바닥 부분에 여유가 좀 많이 남아 있나 봐요. 이게 계단 형태로 지금 남아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남아 있었네요. 근데 지금 파란 색깔은 아니고 이 빨간 색깔에 대해서만 지금 경로를 생성을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경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지금 이 부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서 제거하고 빠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만 생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운더리를 같이 써볼까요? 계속해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경계가 좀 확실한 것 같기도 하고요. 평면 보기를 해서 지금 이 부위에 대해서 와이어 프레임 형태로 영역을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 센터가 찍힐까? 찍히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이 정도 범위에 대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있는데 얘를 그 공구 중심 영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해서 영역을 실루엣 부분을 사용 안 하고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서요. 실루엣 부분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여기에서만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단면 보기를 꺼볼까요? 단면 보기를 평면에서 끄고요. 자,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공작물 모델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 공구가 지금 같이 보게 해서 경로 확인을 해보면 단면 보기를 봐야 될 것 같네요. 평면에서 우측면 섹션 보기를 체크하고 자, 이 부위에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까요? 시켰을 때 들어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먹고 작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위를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영역으로 안 잡혀 있죠. 그래서 섹션 일단 끄고 평면 보기를 한 다음에 현재 얘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기준해서 이동이 아닌갑다. 그냥 그래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 그리기에서 방금 그린 게 몇 파이지? 10파이 정도 되나? 뭐 일단은 여기다 그려 보겠습니다. 원호를 그릴 수 없다.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호가 지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 도형을 그리고 이 대상 도형을 그 중심 영역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다시 재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로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생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재료 모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4번, 제 공작물 모델은 3번까지 해서 다 작업을 하고 나서는 어떤 색깔?
이런 색깔로 해서 경로는 방금 생성한 경로로 하고 비교는 이 솔리드 형상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 그 다음에 0.475 뭐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빨간 색깔, 1보다 큰 영역은 빨간 색깔로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최대가 빨간 색깔 확인하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코너 부위에 제거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작물 모델 기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파란 색깔로 다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 부위도 바닥에서 약간 좀 남아있긴 합니다. 많이. 이 부분이, 바닥에서 좀 살이 좀 남아있는 부위가 있긴 한데, 이 부위가 하려면은, 이 3파이짜리 같은 경우는 경로 간격을 좀 조절을 해서 스텝 방법이 스텝업, 이거 똑같이 줬구나. 스텝 다운을 지금 3파이니까 아까 얼마 줬었지? 한 1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고, 얘는 스텝업이죠. 스텝업은 한 0.1, 0.3 정도, 0.2 정도 줘볼까요? 0.2 정도 주고 최소 반경은 0.2로 주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밑에 부분에 여유값을 좀 조절을 해볼까요? 여유값 조절하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바닥 부위가 약간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간격을 줄였어요. 계단 모양, 깊이 가공의 스텝 간격을 좀 줄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도 내려가는 게 좀 한계가 있네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여기가 좁아서 그런구나. 공구가 평평한 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그러면은 이 부위를 볼로 처리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거에서 모서리 부위가 약간 좀 살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공구를 3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거르기에서 3볼로 바꿔서 3볼을 가지고 작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볼로 작업을 다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재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작업이 그래도 이 부분에서 좀 매끈하게 완벽하게는 처리 좀 안 됐는데 그나마 어느 정도 작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공작물 기능, 공작물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작은 미자사 때문에 무시라고 체크를 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좀 많이 남아있는 부위는 무시를 하기 때문에 좀 미자사 때문에 남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주면은 전체적으로 작업을 할 것 같긴 한데 0.5를 주고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해보죠.
미절삭된 부위에 대해서 1mm까지는 무시하겠다라고 체크했는데 0.5로 다시 바꿔서 경로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재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정도로 해서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역을 조절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작업했고요. 이 상태에서 중삭 개념에서 전체적으로 스케일업을 하고, 그 다음 정삭 작업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이제 공작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재가공 대상 산출 기준, 이전 실행된 모든 것들 아니면 하나의 경로만, 그리고 공구의 크기를 넣어서 한다든지 또는 CAD 파일을 넣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차, 그리고 미절삭 제작 계산, 작은 미절삭된 부위는 이제 무시하고 하겠다, 작은 미절삭하겠다. 자, 이거는 이제 확장 개념이고 얘는 축소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작물 모델, 생성되어 있는 공작물 모델을 선택한다. 최대 공작물 모델 조건, 최대 깊이, 공작물 모델과 모델링 사이로 인한 언더컷을 제한하기 위해 최대 깊이를 설정한다. 이거는 뭐지? 최대 공작물 조건, 이런 게 있었나요? 볼까요? 조건에서 최대 공작물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어느 때 활성화가 되지? 딱히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최대 공작물 조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성되어 있는 공작물 모델을 선택한다. 공작물 조건. 최대 깊이 공작물 모델과 모델링의 차이로 인한 언더컷을 제한하기 위해 최대 깊이를 설정한다. 지금 얘는 CAD 파일은 에스텔 파일을 선택하는 건데, 에스텔 파일을 선택했을 때 이게 활성화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확인을 해볼까요? 에스텔 파일은 가령 이제 7번까지 작업을 다 마치고 남은 형상을 에스텔 파일로 저장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 가공 부위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에 들어가서, 어차피 재료 모델은 모의 가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모의 가공 창에서 결과를 보겠다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작업이 이제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형상이 이제 보이겠죠. 그럼 그 형상을 에스텔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형상을 가지고 그 공작물 재가공 영역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7번까지 선택하면은 안 되겠구나. 자, 일단 여기까지 선택을 했을 때 경로를 생성하고 나서 이제 아니지, 제거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제거는 됐는데, 여기에서도 검증 기능이 있죠. 비교라고 하는 기능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공차는 지금 0.2라고 하는 공차 범위로 되어 있는데, 공차를 0.5로 되어 있었죠. 0.1. 자, 100분의 5를 넣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리플레시를 해서 그 미절삭된 부분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100분의 5 정도로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파란 색깔로 된 부위가 지금 일정하게 남아 있는데요. 경계가 0.5, 0.5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그 100분의 5에서부터 얘를 0.5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0.5니까 이 부위는 0.5에서부터 1까지, 그리고 그 다음 1 이상 된 애들은 뭐 진한 색깔로 보이게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0.5 안에 범위 들어오는 부위가 있고, 여기는 좀 계단이 완만한 영역이라서 미적삭된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네요. 이게 0.5에서 1mm까지도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네. 그래서 아까 재가공할 때 이 부위를 계속 경로를 생성을 했던 거네요. 뭐 이 정도로 해서 중삭으로 어차피 제거한다라고 치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할 때 7번은 빼고요. 6번에서부터 1번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파일을 STL로 저장을 하고 7번 경로를 이제 그 STL 파일로 비교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맨 마지막에 생성한 경로는 생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모의 가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고,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진한 색깔로 미적삭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얘도 그 단면 보기를 해서 지금 Y하고 Z, YZ 평면인데 우측에서 봤을 때 모양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워크피스를 보이게, 워크피스를 보니 다 보이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미적삭된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 부위에 대해서 이제 경로를 생성할 건데, 그러면 현재 보이는 공작물을 끄고요. 이 형상을 STL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떠됐더라? 파일. 파일이 이게 모의 가공, 여기 STL로 재료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얘를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TST,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럼 현재 이 모델 영상이 STL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STL 파일을 가지고 제 가공 영역을 이제 산출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지금 STL 파일 미적삭된 부위가 지금 파란 색깔로 된 부위가 많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이 부위가 지금 아까 보니까 한 거의 1mm 가까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위도 경로가 생성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STL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때, 그 미세한 작은 어떤 영역들이 있어서 좀 가끔씩 저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장이 됐고요. 모의 가공은 닫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7번 작업할 때 여기 경로로 했는데, 이때는 이제 CAD 파일, 즉 STL 파일로 하겠다 체크를 해서 그 STL 파일을 방금 저장한 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TL 파일과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비교를 해서 이제 0.5 정도 미저서 된 부위는 무시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무시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가공률을 0.5를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작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원의 영역 크기를 일단은 이렇게 주고 확인을 하죠. 공구 중심 영역이 평면 보기로 해서 영역을 조금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부분이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깊이 제한 어차피 줬기 때문에 좀 넓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서 공구 중심 영역을 외측으로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성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구 중심 영역을 이제 외측으로 했기 때문에 1.5 정도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확장이 돼서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생성이 됐죠. 아까 얘 때문에 밑에 부분이 생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처럼 STL 파일로도 대상 영역을 이제 미처사된 부위, 재가공 영역을 인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얘를 재생성을 했을 때 미저싹된 부분의 그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구 중심 영역 그리고 재가공 그 공작물 영역 산출할 때 그 대상을 전에 생성했던 경로로 할 건지 아니면은 STL 파일로 해서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적용할 건지. 이 STL 파일은 이제 특정 재료의 형상이 있다면 그 파일을 STL 파일로 해서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뭐 아까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이 영역을 좀 작게 해서 그 미처사태 부분이 좀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은 괜찮게 작업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단이 큰데 이거는 이제 이전 공구에서 지금 간격이 좀 깊이가 간격이 좀 커서 그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작물 기능에 대해서 재가공 영역 산출할 때 사용되는 미절삭 재료를 영역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작물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